금융계 최근 한 달 새, 특히 이제 최근 2주 새 가장 핫한 이슈는 이제 국민은행입니다. 네. 비리가 이만저만 아니다. 아주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지금 들어갔고요. 검찰 수사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급기야 대대적으로 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신 기자, 최근 좀 바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간단하게 국민은행에서 발생했던 사건, 사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국민은행의 내부 비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더 큰 문제는 이 내부 비리에 더해서 내부의 시스템까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겹쳐지자 이 거래 고객들은 물론 국민을 모두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최근에 가장 드러난 것은 국민은행의 본점 직원이 국민주택 채권을 통해서 9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규모가 100억 원까지 넘어간다. 하지만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이 외에도 지난 6월에 국민은행 직원이 100억 원짜리 수표의 위조 사기 사건에 가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이에 더해서 국민은행의 도쿄 지점에서 있었던 수년간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돈의 일부가 국내로 들어와서 어딘가 로비에 쓰였을 것이다. 비자금 의혹 이런 것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음을 넘어가 보면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의 센터 크레디트 은행의 부실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보증부 대출의 부당이자 환급액을 당국에 허위로 보고한 것도 있고 중국의 법인장을 교체하면서 중국이나 한국의 금융당국과는 어떤 일전의 지도를 무시했던 사안 등이 있습니다. 네. 중국 법인장을 교체하면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그렇게 교체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냥 무시하고 또 교체해가지고 네, 나라 간 상당히 외교의 어떤 갈등, 마찰도 좀 빚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횡령, 위조, 네, 부당 대출, 그다음에 해외 법인, 부실 축소, 별별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툭툭 터지고 있죠. 네, 저 이대호 기자가 리포트했었던 그림인데 아주 색깔이 네, 국민은행 색깔입니다. 네, 돈을 뜻하는 색깔이죠, 돈. 네. 다 돈이네요, 그죠? 다. 그렇죠. 은행이 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비리 문제들이 더 나오고 있어서 네. 국민들이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BCC 카자흐스탄 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실 얘기는 옛날부터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 국민은행의 경영진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다시 얘기가 커지고 있어요. 좀 배경이 네, 있나요? 맞습니다. 이 BCC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이 많은데 새로운 사건들과 엮여서 이 국민은행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업계에서는 이 당국이 동양 사태로 인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국민은행을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카자흐스탄 BCC 은행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의 자회사가 아니라 투자회사에 해당됩니다. 이 최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BCC의 실적은 국민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BCC의 부실 투자에 대해서 이미 또 전에 국민은행장이었던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2010년도에 8월쯤에 이 징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지난 3월 얘기인데요. 외환거래에 관련된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이 BCC 은행이 한 달간 해당 업무를 정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금감원의 국민은행이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과거의 부실 투자 문제까지 더 커지면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즉 국민은행은 자회사도 아닌 투자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현지 당국의 제재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거의 도쿄 지점 얘기도 1,700억 원의 그 부당대출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당국에서 확인된 사안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 돈이 커미션이 비자금으로 쓰였느냐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도쿄 지점의 전 지점장뿐 아니라 이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자꾸 저지르는 것은 지탄받아야 하지만 네. 비자금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꼭 사용했어야 하느냐 이런 점에서는 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에서 뭔가 이 동양 사태로 인한 그 수세, 궁지에 몰린 이런 입지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국민은행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 조금만 키우는 거 아니냐.
비자금 이런 얘기 나오면 기자들이 쓰기 좋잖아요. 그럼요. 그죠? 막 섹시한 쓰게 되는 거. 단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저 대머리 조짐이 있는 제 그림보다는 우리 신 기자 그림을 이렇게 쭉쭉 오래오래 잡아주시면 훨씬 더 이 방송이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뭐 다른 은행들도 이제 일본에 이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유독 국민은행 도쿄 지점이에요. 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이전부터 좀 상존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어떤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해외 네. 지점에 대해서는 인사권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결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즉 지점장의 그 임의로 전결. 네, 네. 돈을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도쿄 지점장 출신들의 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도쿄 지점 경우에는 좀 더 전결권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전결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뭐 어느 은행은 좀 더 높고 어느 은행은 낮은데 이런 전결권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은행이 아니라 거래하게 되는 대상 기업의 신용 등급이 높을 경우에는 전결권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뭐 중국은행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결권에 대해서 기업이 A 등급일 경우에는 50만 불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에도 각 지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도쿄 지점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은 이제 국민은행과 친해지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행장님이 아주 그냥 거의 90도 인사를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요. 아휴, 참. 이 행장님. 자. 네. 또 이제 국민주택 채권 이제 횡령. 이 얘기도 사실은 이게 국민은행만의 비리였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네. 다른 은행에서는 그와 유사한 일들이 좀 있을 수 없을까요? 있나. 네, 채권에 대해서 일제 점검에 네.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이. 그런데 이 국민주택 채권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외에는 다른 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인데요. 왜냐하면 이 국민주택 채권이 지난 2004년 3월까지만 실물로 발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후에는 전자채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은 국민은행이 유일했습니다. 아.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이러한 주택채권 위조를 통한 횡령은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하철 채권이나 지방채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거래하는 다른 은행들도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횡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이 소멸 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해서 점검에 나선 건데요. 이 지방채의 경우에는 주택채권과 달리 금액이 적어요. 액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횡령을 하려면 더 많이 여러 번 횡령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우 국민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알려지게 됐으면 더 큰 횡령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발견되었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KB금융그룹 내부에서도 이명록 회장이나 이건우 행장의 임기가 이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다면 더 이 임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됐겠죠. 네. 예, 그래서 이 행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객 피해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명확하게 배상하겠다. 네. 네. 배상하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힘들어 보이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은행인 만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드는 건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 이 행장님이 쓴 안경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동그란 맞습니다. 안경. 상당히 안경테가 비싸 보이네요. 네, 이 행장님의 패션도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 네, 논란? 네, 시끄러운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물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 네. 지점을 돌아다니실 때도 마카롱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카롱? 네, 조그만한 오. 과자인데요. 오. 프랑스 건가요? 네. 유럽제 과자를 사가지고 찾아가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시다 합니다. 야, 또 이게 감성 경영, 또 이런 것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또 다른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한 이 비리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 음모론,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이 국민의 사건 사고는 그 배경을 따져보니까 출신 은행별 그 내부 갈등에서 기인한다, 비롯된다. 이런
좀 얘기도? 이렇게 의혹이 있다고요. 이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국민은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출신, 주택은행 출신. 아직도 즉, 국민주택 출신이- 그러고 있나요? 네, 아직도. 두 곳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투표를 할 때에도 이번에 어느 출신에서 노조위원장이 당선됐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은행에서는 이른바 이런 것들을 채널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출신 은행을 채널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금감원에는 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원들의 투서가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채널이 다른 곳에서 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인사나 은행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나 경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이러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투서가 이 사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건우 은행장이 말하기는 KB은행이 이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채널을 따져서 행동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즉 특별한 음모나 조직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 어윤대 회장과 연결되어 있는 라인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전 경영진의 잔재를 무리하게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찰이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 그 중국에서 있었던 금융당국의 지도를 무시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법인장이 우리은행 출신이었대요. 국민은행이 아니라. 어허. 그 사람을 이 어윤대 전 회장이 데리고 와서 스카우트의 한 인물이었는데 이러한 어 회장의 인사를 물갈이하는 과정 중에서 금융당국의 그 지도를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참 제 기억에 국민주택은행이 합병한 지가 2001년인가요? 2002년인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2001년, 2년인데 저도 그때 추운 겨울날 합병 반대한다고 막 노조고 막 또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추운데 밤새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근데 아직까지도 네. 국민주택 싸우고 있나요? 정말 참 큰일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인사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주인이 딱 마땅치 않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자꾸 저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라인 줄 세우기 하면서 그러니까 보면 또 이제 막 그 정권 바뀌면 또 이제 시끄러워지고. 네. 자꾸 외부에서 오는 그 회장, 그 그러니까요. 사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은행 내부에서 또 좋게 보는 시선으로 본다면 이건우 회장이나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 네. 인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임기에는 또 누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국민은행 가보면 좀 분위기 많이 좀 침통하겠어요. 어때요? 네, 침통합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던 얘기로는 뭐 오늘 보고하러 갔는데 혼났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다른 것 때문에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 이 국민은행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국민은행의 중국 법인도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진출한 은행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철수를 했습니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버렸어요. 그때 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민은행이 내렸던 판단이겠지만 중국 당국으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처사, 배신자라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중국 사업은 국내 사업에 비해서 아주 힘겨운 상황인데 이 중국의 법인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동시에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좋은 사례를 잠깐 얘기해 보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파견이 될 때는 국내에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퇴직을 처리하고 간다는 뜻인데 그런 말은 즉 파견이 아니라 신분 자체를 현지 은행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은행은 외국에 나가면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현지 영업에 임해라. 라는 게 바로 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 중에서는 가장 중국 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또 차이가 있군요. 네. 오늘 좀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국민은행은 사스 때 철수해버려가지고 미운털이 바뀌고 하나은행은 그냥 벽을 아예 파서 옮기는군요. 그냥 중국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혹시 신 기자는 저 주거래 은행이 어디예요? 실례지만. 저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요? 그렇습니다. 제 이런 불안이 일이 큽니다. 있다고 뭐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사실 그게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불안감이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상품들을 할 때는 국민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신서영 기자, 은행권 출입한 지가 뭐 별로 이렇게 얼마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이 국민은행의 그 뒷얘기, 속사정을 그냥 많이 알고 계시네요. 좋은 선배 밑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배 밑에 배우고 있군요. 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좋은 선배 얘기 나와가지고 네. 네, 분위기가 또 이제 훈훈해지고 훈훈해집니다. 있습니다. 연말은 연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